안녕하세요. 서터서터와 함께하는 신나는 시험 총정리 2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파동이에요. 파동. 파동 뜻. 그죠? 뜻. 그 다음에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이라는 녀석은 뭐지? 그리고 종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다음 파동과 관련된 현상, 반사, 굴절. 이런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은 뭐예요? 먼저 뜻입니다. 한 지점에서의 진동이 어떻게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 지점에서 어떤 쪽으로든 이렇게 진동, 제자리에서 왕복 운동을 하는 게 진동이죠. 이게 물질이 직접 가지는 않지만, 물질은 가지 않지만 제자리에서 진동하면서 움직이죠. 그 진동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파동이라고 한다. 물질이 직접 가는 건 파동이 아니고요. 진동하는 그 물질이 진동하는 그 현상이 퍼져나가는 거다. 이게 뭐다? 파동이다 라는 거. 그러면 진동이 뭔가 할 텐데, 진동하는 녀석은 그 파동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겠죠. 매개한다라는 거, 중간에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매개하는 물질, 파동을 매개하는 물질, 이 매질을 파동을 매개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파동이 매질을 필요로 하느냐? 아니다. 빛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된다. 매질이 있어도 당연히 전달됩니다. 물이라든가 유리 같은 거, 공기. 근데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아주 특이한 녀석이다. 이 빛이라는 녀석은. 그런데 대부분은 매질을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우리가 파동을 두 종류로 크게 나눠봤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눴던 기준으로 하면 우리 횡파라는 녀석과 종파라는 녀석으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얘는 뭐였습니까? 그쵸? 진동하는 방향, 매질이든 뭐든 진동하는 방향과 진행하는 방향, 진동이 전달되는 방향이 진행 방향이고요. 그 진동을 하는 방향이 진동 방향입니다.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무슨 관계냐? 이 관계를 가지고 뭘로? 횡파와 종파로 나눕니다. 횡파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인 경우였어요. 그 다음 종파는 뭐였어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나란한 경우를 종파라고 얘기합니다. 자, 진동하는 방향과 진행하는 방향이 서로보다 수직이다. 그러면 횡파. 그 다음 진동하는 방향과 진행하는 방향이 뭐다? 서로 나란하다. 그러면 종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횡파의 대표적인 녀석이 뭡니까? 바로 빛이고요. 그리고 물결파라는 게 있죠. 그 다음 종파의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어요? 소리. 뭐 지진파의 S파나 P파 이런 것도 있죠. 얘는 곧게 생겼으니까 P파, 종파. 둥글둥글 곡선으로 돼 있죠. 횡파. 그래서 보통 우리가 횡파의 모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동을 위아래로 하고 진행을 오른쪽으로 해가는 거죠. 근데 종파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건 어차피 그래프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나타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파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근데 횡파는 실제 모양이 이런 거고
종파는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 근데 어쨌든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너무 헷갈리지 않기. 자, 횡파는 대표적으로 빛이 있고 종파는 대표적으로 소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빛하고 소리를 얘기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요 다음 3탄에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파동 용어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진동하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이 플러스로 많이 변한 녀석을 변해 있는 그 지점을 뭐라고 한다? 마루. 그 다음 진동 중심, 요 진동하는 가운데 중심에서 마이너스로 가장 낮게까지 변한 위치를 골이라고 합니다. 이 마루와 골은 어떻게 돼요? 계속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전달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 순간 제일 많이 위로 변해 있다 마루, 제일 아래로 많이 변해 있다 골,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파동에서 마루와 그 옆에 이웃한 마루 사이의 거리, 요거, 혹은 골과 이웃한 골까지의 거리, 요거를 뭐라고 한다? 파장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뭐 꼭 파동에서 마루마루 골골만 파장인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쉽게 보이기 편한 걸로 파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진동수라는 게 뭐였을까요? 진동수 기준은 1초입니다. 1초. 그 다음에 뜻은 진동하는 횟수. 얼마나 많이 진동하냐, 그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진동하냐, 이걸 가지고 진동수를 얘기한다. 많이 떠는 거야 뭐 가만히 두면은 계속 느릿느릿해도 진동하잖아요. 오래 많이. 그러니까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단위는 헤르츠라는 걸 사용합니다. 얘는 초분의 1이에요. 단위가. 헤르츠라는 거 사용을 한다. 그 다음 진폭이라는 게 있죠. 진폭. 말 그대로 진동하는 폭입니다. 진동하는 폭. 진동 중심에서부터 마루까지의 거리, 요겁니다. 혹은 진동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 요게 뭐다? 진폭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파동의 뜻, 그 다음에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에 따라서 두 종류로 횡파와 종파로 나누고, 횡파, 종파는 각각 빛과 소리가 아주 대표적인 파동이다. 그리고 마루, 골, 그 다음 파장, 진동수, 진폭, 이런 기본 용어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동과 관련된 현상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죠. 반사 앤드 굴절입니다. 반사와 굴절. 반사는 진행하던 파동이 어떻게? 되돌아 나오는 겁니다. 되돌아 나오는 현상. 쭉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 나오는 걸 얘기해요. 이게 반사고요. 굴절은 가던 게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면을 만났을 때, 다른 면을 만났을 때 꺾이는 현상. 자, 반사는 되돌아 나오는 거고 굴절은 꺾이는 현상입니다. 아빠 여기다 낙서하면 어떡해요? 낙서 아니고 누나들 공부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네. 네. 아빠 계속 할게요. 네, 이따가 한님 나봐요. 책 읽어주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만 서 있을게요. 네. 자, 반사는 파동이 되돌아 나오는 거, 굴절은 꺾이는 현상입니다. 반사는 완전 강력한 장애물을 만나서 튕겨 나오는 현상이죠. 이거는 빛에서도 일어나고 소리 등등에서도 일어납니다. 파동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건이야 쉿.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반사에는 법칙이 있죠. 바로 반사 법칙이라는 겁니다. 반사 법칙.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법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들어오는 요 입사하는 파동, 그 다음에 반사된 파동, 이 진행하는 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요 입사하는 파동과 요 법선이 이루는 각도, 요걸 입사각. 그 다음에 반사된 파동이 법선과 이루는 각도를 반사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굴절되면 굴절된 거랑 법선이 이루는 걸 굴절각, 이렇게 얘기해요. 법선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 경계면에서 법선이다 라는 거. 그런데 이 반사 법칙은 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어떻다? 서로 같다라는 법칙이에요. 이거는 모든 파동들에서 성립하는 거고요. 우리 평면 거울에서든 볼록 거울에서든 다 성립하는 얘기입니다. 굴절 법칙도 있지만 여기서는 굳이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요. 이 둘의 공통적인 현상은 뭐예요? 입사각이 커질 때 굴절 혹은 반사각도 같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 반사각도 커진다라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반사 덕분에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게 되기도 하지요. 요거는 우리 빛 얘기할 때 조금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이유. 그러면